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결국에 항소 마감일인 10월 7일에 항소를 결정할 것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에는 초대형 악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SEC 측의 항소 가능성이 75%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마크 파겔과 제임스 페럴 여러가지 SEC의 전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서 항소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부터 리플의 승소 소식까지 여러가지 업계 관련 정보에 빠삭한 엘리노어 테렛 기자가 해당 소식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SEC가 정말로 항소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해당 소식이 리플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해당 뉴스에 친 리플 변호사들이 반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친 리플 변호사 제레미 호건 측에서는 미국 SEC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투자자 보호 의무에 집중하라 관련 지적을 남겼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SEC가 지금 리플에 소송을 걸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거의 2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SEC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단행했을 때 피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SEC는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애초에 지금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도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없게끔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본분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적인 감정으로 시장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서 만에 하나 SEC가 항소를 하더라도 해당 항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리플의 판매 방식인데 리플이 현재 거래소에서 XRP 토큰을 판매하는 방식이 증권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SEC가 리플을 비롯한 코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크라켄까지 이런 전 세계적인 거래소랑도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리플 판매 방식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판결만 받으면 리플부터 거래소까지 줄줄이 소세지로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집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SEC가 리플 증권법 위반을 근거로서 제출한 게 하위 테스트거든요.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증권 분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리플과 SEC의 소송을 담당한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해당 공동사업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남겼죠. 리플이 증권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SEC가 4년 동안 소송을 이어갔는데도 판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고 SEC가 정말로 새로운 논리와 근거를 들고 오지 않는 이상 판사가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항소 법원에서 SEC가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서 코인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법원에서도 SEC가 코인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SEC가 지금 내부 분열까지도 일어났습니다. SEC 위원 중에서도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인 헤스터 피어스 측에서는 여태까지 집행된 SEC의 규제는 전부 다 캔슬러의 뜻이었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라고 폭로를 남겼는데 지금 피어스뿐만 아니라 SEC에서 무려 6명의 위원장과 일을 해왔던 마크 우에다 위원도 캔슬러랑은 일을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미국 SEC가 내부적으로도 뜻을 모으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리플이 증권이라는 근거나 주장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 똑바로 하라 관련 하원의원 청문회까지도 소집까지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SEC가 지금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리플 소송에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항소를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항소 이슈는 리플을 살짝 눌림목을 가졌다가 대폭등시키는 이런 재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리플 차트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870원 찍고 내려오는 흐름까지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고점인 870원 같은 경우는 그 위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서 매도하고 나오시고 추가적으로 눌림목 형성됐을 때 재차 매수 타점 지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속보방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번에 리플 단기 상승 시점 그리고 단기 고점 타점에 대해서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시고 공부하셨던 구독자분들이시라면은 리플 코인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단기 고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방, 속보방에서 안내드렸던 리플 코인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다시 가져와서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최근에 9월 10일부터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의 매도 그리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패턴을 계속 안내 도움드렸습니다. 9월 10일 리플 단기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9월 12일 단기 고점 770원의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 9월 12일 단기 상승에 대한 이유, 즉 속보 내용 전달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질 타점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로서 870원 목표 가격까지 안내 도움드렸습니다.
영상 꾸준하게 보신 구독자분들, 정보방에서 타점, 안내 설명 받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충분히 타점 잘 활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새벽 00시 30분경에 리플 가격이 87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 타점을 도달해준 상황이고, 수익 실하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정보방에 계신 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리플 코인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코인이 절대 아니에요.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되 리플 코인을 활용하고 요리할 줄 아셔야 되는 코인입니다. 수량은 늘리고 싶고 평균 단가는 낮추고 싶고 수익은 크게 보고 싶고 괜히 내가 팔고 나면 더 상승할까봐 여러가지 조건과 기회를 놓칠 것 같은 후회 심리가 발목을 잡으면요, 리플 코인으로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코인입니다. 단순하게 쉽게 그리고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파악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 실현과 늘어난 자금으로서 단기 바닥 구간에서 재매수를 반복하면서 수익 실현을 쌓아나가는 전략을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다가오는 재판 마감 항소 이슈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면서 단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 발표에 따라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반드시 과거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투자 시장에서는요, 재료 소진, 즉 이슈 내용 발표 일주일 전쯤부터 상승세가 나오다가 실전부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재료 소진과 함께 하락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어떤 내용의 설명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 수보방 같은 경우는 현재 업비트 현물 종목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코인 시장 내부 속보, 현재 테마에 맞는 급등 가능한 업비트 현물 매매 타점까지도 제공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이런 식으로 매매 타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 속보방 통해서 5%에서 15% 정도 안타 수익으로서 사고 팔고 도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투자 시장에서 시장이 좋을 때가 있으면 항상 하락하는 안 좋은 시장도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박스권의 보합권 시장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상승이나 하락 보합권 시장에 따라서 시장 대응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과 상관없이 매번 투자 매매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그냥 상승하기만을 바라는 1차원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대부분 반대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등락폭이 컷이다 보니까 단위 수익 자체가 크게 느껴져서 더욱더 몰빵 투자를 하고 목표점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게 잡기 때문에 한두 번 수익 실현하다가 더 상승하는 걸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안 하시고 오히려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가지고 계속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는요, 비중은 조금 늘어날 수가 있겠지만 수익 실현을 안정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하락폭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이시라면 반드시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셔라, 습관화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하락폭이 크고 하락장에서는요, 우리 국내 기준의 시간 변동폭보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미국 시장이 활발할 때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겁을 내고 손절하시거나 몰빵 투자로 한 종목에 물려 있으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만 놓고 볼게요. 8,6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어떻죠? 잠자고 일어나면 8천만 원,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8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8,500만 원까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 시장이 활발할 때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순환 매매로서 상승하는 단기 종목들을 건드려가지고 단기 종목들에서 꾸준하게 수익 실현의 목표로서 잡되 반드시 목표 가격에 대해서 미리 걸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벽 시간에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목표 가격 도달하고 내려오는 윗꼬리만 달고 내려오는 차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목표 타점을 짧게 잡고 수익 실현을 노리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좋다고 수익 실현 못하시고 시장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가 크다고 매도를 못하시고 매매가 반복되시면은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쌓아놔야지 시장이 안 좋을 때 늘어난 예수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보유만 하고 있는다라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투자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매번 씨앗만 뿌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하시고 그리고 수확한 농작물을 파셔야지만 자금의 순환이 되고 그 자금으로서 더욱더 넓은 땅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드머니 자체를 점점 늘려나가야지 결과물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투자의 정답은 없겠지만요. 여기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값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영상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